안녕하세요. 그가 말하길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가치관 덕분에 2017년 당시에 20대 때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인생 첫 번째 투자의 시작이었는데요. 제가 과연 어떻게 20대 때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2016년 초에 입사를 했었고 8억짜리 집을 샀던 시기는 2017년 말이었는데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저의 돈을 모으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과외 알바로 번 돈들과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대부분 저축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도 거의 8, 90%는 다 저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2017년 말에 저는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1억, 2억을 조금은 우습게 보지만 그 당시에 1억, 2억은 정말 큰 돈이었고 20대 때 저에게는 더더욱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어린 나이에 모았다는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함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당시에 또래에 비해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주변 환경들이 돈을 모으기에 좀 적합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돈을 모으기만 해서 8억짜리 집을 사냐 또는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샀던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 제가 샀던 집은 매매가가 8억이었고 전세가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투자금 3억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3억 중에 1억 5천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20대 때 집 샀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축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저는 집을 살 수 없었을 테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자산 폭등기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집을 사면서 얻었던 저의 인사이트와, 그리고 지금 저의 저축에 대한 가치관이 더 단단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축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축을 해라, 돈을 모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행동으로 정말 진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저축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저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저축이 중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축이 중요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김승호 회장님의 책인 돈의 속성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1억은 10년 후에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돈의 증식 과정을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1, 2, 3, 4, 5처럼 정비례해서 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돈은 1, 2, 3, 4, 5가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7년에 1억 5천이 있었는데 그 정비례해서 지금까지 늘어난 게 아니라 배수로 돈이 늘어난 것처럼요. 우리는 흔히 미래 자산을 생각할 때 단순히 연봉 곱하기 횟수로 계산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연봉 1억인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1억을 모으고 그 1억에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낀 10억짜리 집을 사고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10년보다도 더 적은 시기에 10억의 자산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자산은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양의 정수가 아닌 배수로 늘어나는데요. 작은 돈이라도 열심히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 배수가 무서울 정도로 더 크고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평생 근로소득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늙어서도 근로소득을 계속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300만 원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연봉도 오를 테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 옷 하나 사는 게 뭐 어때서? 라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스스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젊을 때 많이 쓰고 추억도 많이 만들자 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게 골프를 치고 밥 먹듯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로소득은 보통 50대에 피크를 찍고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회사의 사정상 그 이전에 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인생의 난이도는 너무 하드코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차라리 50대 때 은퇴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더 빨리 모아서 그냥 더 빨리 은퇴하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 평생 30년 동안 일한다고 하면 1년에 12번의 월급을 받을 테고 평생으로 따지면 360번 정도의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60번의 월급 중에서 몇 번의 월급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 360번을 다 받기 전에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세 번째 이유로는 돈이 곧 나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계속 가져왔던 건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입사원 때 아침에 출근하는데 진짜 너무 회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하고 심지어 업무 강도도 너무 하드해서 새벽에도 회사 전화를 받아야 되고 삶의 질이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켰는데요.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고 또 얼마를 쓰고 있지? 아, 그러면 내가 이 생활을 1년 동안 버텼을 때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년에 저는 얼마 정도 모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저의 1년의 인생과 맞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말에 여가 시간도 보내고 했지만 그냥 저의 삶 전반을 봤을 때 저의 1년이라는 인생이 그 몇천만 원과 맞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돈을 절대로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 음식 한 끼와 저의 하루 동안의 시간을 맞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곧 자연스럽게 저축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돈을 늙어서 쓰면 뭐하냐? 젊을 때 쓰고 많이 즐기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소비나 사치를 하지 않더라도 또래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추억도 많이 쌓고 많은 걸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과 추억이라는 게 꼭 돈을 써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싼 호텔을 가보고 오마카세를 먹어보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일 수 있으나 무언가를 정말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냥 여기저기 부딪혀보는 것에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게 진짜 경험이고요. 특히나 젊은 나이일수록 적은 기회비용으로 이런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이런 기회들을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저는 저축을 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매월 통장에 얼마 이상씩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금액이 계속 불어나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시드로 새로운 투자에서 성과를 이루면 그에 대한 보상은 정말 달콤하고요. 돈은 인격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신격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돈은 자신을 막대하고 과소비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말의 의미를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소득의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사실 사업을 크게 하셔서 매출 말고 영업이익으로 한 달에 뭐 억 단위 이상의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즐길 거 즐기시고 저축보다는 그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극소수일 테고,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려면 저축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7년 20대 때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인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금방 까먹게 되는 저축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상기시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편하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리즈.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